최근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아마 영상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로봇 공개되자마자 노동계가 바로 반응했죠. 로봇이 내 자리를 대신하는 것 아니냐. 이 반응 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아틀라스는 언젠가 가능할 기술을 보여준 게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돈 받고 해오던 일을 정확히 겨냥한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기술 자랑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보려는 건 기업이 언제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인간 노동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지 그 계산 구조입니다. 미리 말하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이 노동을 대하는 방식이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틀라스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재의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엔지니어의 판단이 아니라 회계와 경영의 판단표에서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왜 이런 로봇은 항상 공장부터 들어올까요? 아틀라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봇이 점점 사람 같아진다. 그런데 기업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기업은 이 로봇을 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올라가는 자산으로 봅니다. 아틀라스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월급이 오르고 4대 보험이 붙고 퇴직금이 쌓이고 병가와 휴직이 생기고 노조, 교섭이라는 변수가 생깁니다. 반면 아틀라스는 도입 비용이 고정돼 있고 유지비가 예측 가능하고 24시간 돌아가며 3교대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즉, 이 로봇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비교는 윤리가 아니라 손익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번 시선을 기업 쪽으로 완전히 옮겨보면요, 기업이 던지는 질문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누가 더 성실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예측 가능한가로.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사람과 로봇은 같은 테이블 위에 올라갑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노동자 1명을 쓰는데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 6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입니다. 공장을 24시간 돌리려면 같은 자리에 3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연간 인건비는 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반면 아틀라스는 연간 비용이 6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입니다. 쉬지 않고 24시간 일합니다. 이 순간부터 기업의 고민은 철학이 아니라 손익 계산서가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지 않나? 문제는요, 기업은 더 이상 그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솔직히 말해 경제적으로 애매했습니다. 공중제비, 군무, 점프, 멋있긴 했지만 일자리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죠. 근데 아틀라스는 다릅니다. 이 로봇은 사람이 실제로 하던 구체적인 작업을 보여줍니다. 부품을 짚고, 분류하고, 적재하고, 무거운 걸 반복해서 들고, 위험한 공정을 대신합니다. 이 작업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중간 숙련 노동이라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술이 가장 먼저 대체하는 영역이 바로 이 중간 숙련 노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숙련 노동은 자동화해도 돈이 잘 안 됩니다. 고숙련 노동은 아직 대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간 숙련 노동은 반복적이고 표준화되어 있고 임금은 충분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화의 최적 타겟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가장 성실했고 가장 오래 일했고 가장 회사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는 모두를 동시에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움직이기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정확히 노립니다. 이제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로봇은 항상 공장부터 들어올까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계의 문제입니다. 제조업은 작업이 표준화되어 있고 성과가 숫자로 보이고 실패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 불량률, 다운타임 전부 숫자입니다. 즉
자동화의 효과가 손익 계산서에 바로 찍히는 산업입니다. 반대로 서비스업은 다릅니다. 감정노동, 맥락, 고객 경험, 표준화도 어렵고 실제 비용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의 순서는 기술 발전 순서가 아니라 회계 언어로 설명 가능한 순서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선진국은 제조업을 다시 끌어오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비싸죠. 그래서 해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자동화입니다. 아틀라스는 인건비를 줄이는 로봇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제조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묻죠. 이게 윤리적인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사람이 더 비효율적인가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이 되면 기업은 바로 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술보다 느린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회입니다. 자동화를 너무 빨리 하면 실업이 늘고 소비가 줄고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사회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도입합니다. 현대차의 단계적 투입 계획도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마찰 비용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국가마다 속도가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빠르고 유럽은 느리고 일본은 협업을 택합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아틀라스가 무서운 이유는 강해서도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이미 선택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정치적으로 관리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로봇을 막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로봇 시대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가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